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는 56번부터입니다. 자, 56번부터 59번까지 질문이요. 56, 59.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60, 63. 자기가 답은 맞았지만 이게 엉뚱하게 나온 답일 수도 있어서 꼭 과정을 꼭 보셔야 돼요. 없으면 64, 67. 68, 71. 71번이요. 자, 71번 가볼게. 일단 얘들아, 우리, 이거 지겹지 않습니까? 색칠 문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지혜야? 누구랑 누구 잡았니, 너는 혹시? B랑 D요? 자, B랑 D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럼 B, D가 같을 때와 B, D가 다를 때로 가보겠다라는 거지. 색깔 몇 개 갖다 칠할 거예요? 총 5가지 색깔이래. 그럼 지혜야, 시작해볼게. B, D의 O, 그 다음 가운데 A의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에 양쪽 거 색칠할게. E의 몇 가지? 3개. 그 다음 마지막 D의 C의 몇 가지? 3개. 그럼 얘는 180가지가 나오겠네. 맞죠? BD가 다르면 벌써 B의 5가지, D의 4가지. 그럼 가운데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왼쪽 몇 가지? 2가지. 오른쪽도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는 240가지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럼 더하면 420가지라고 쓸 수 있겠지. 답은 4번이네요. 자, 다음 또 질문요. 없으면 72, 75. 없으면 76번부터 79번이요. 없습니까? 마지막 80번. 없죠? 자, 그러면 그 앞에 모의고사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경우의 수 문제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자, 경우의 수 모의고사부터 먼저 질문 받을게요. 여기는 문항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52번부터 55번. 50. 자, 이거 대표적으로 이제 52번 같은 게 이제 우리 꽃병 문제고 모의고사에서 제일 많이, 아마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다 있을 거예요. 52번은. 근데 요거를 애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데, 가끔 가다가 선생님, 전 A에 만약에 장미를 꽂을 건데 장미를 만약에 6송이 꽂아야 되려면 가끔 또 86이라고 쓰는 친구들 많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선 지금 같은 종류의 꽃은 서로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52번은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돼. A 꽃병이 있고 B 꽃병이 있는데, 자, 첫 번째, A에는 한 송이를 고를 거래. 그럼 A에 장미를 꽂았다고 했을 때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카네이션, 세 번째는 백합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또 장미 꽂을 건데요, 선생님 8개 중에 하나 꽂아야죠. 그래서 8개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인데 안 돼. 같은 종류의 꽃은 같은 걸로 봐달라고 했으니까 그냥 여긴 장미 하나 꽂고 카네이션, 백합 하나씩 꽂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B 꽃병에는 9송이를 꽂을 건데 여기서는 카네이션과 백합을 더해서 9송이를 만들어야 돼. 근데 백합 최대 맥스 몇 송이죠? 8송이죠, 백합이. 그러면 결국엔 백합부터 먼저 들어가 주면 돼. 얘가 8송이면 얘는 1송이. 얘가 7송이면 얘는 2송이. 결국엔 더해서 9송이만 만들면 돼. 그러면 마지막 카네이션은 6송이밖에 없으니까 6송이 더하기 3송이가 되겠네. 그럼 얘는 6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지. 넘어가도 될까? 그럼 요 밑에도 똑같이 구해서 3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질문. 없으면은 앞에는 랜덤으로 번호 던지세요. 자기는 이거 잘 모르겠다, 헷갈리더라 라고 했던 문제들. 30번이요. 자, 30번이 뭔데요? 어떤 친구가 이거 문제 오류라고 합니다. 30번. 자, 30번 가볼게. 자, 30번은 제발 부탁인데 어떻게 하자 그랬어? 먼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다 쓰자 그랬어. 자, 한번 가볼게. 30번. 1번. 첫 번째, A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야 된대? C로 가야 된대. 그럼 A에서 바로 C 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그래서 A에서 C도 있어요. 선생님, 네, 넘어갈게요. 54번 미리 보는 모의고사 저 질문 50 몇 번이요? 4번이요? 자, 54번 보시면 이것 좀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이거 P랑 C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못 쓰나요? 하는데 54번이 대표적인 수영도 문제입니다. 이게 왜 수영도냐면 맨 앞에 있는 만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가 어때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1000의 자리랑 10의 자리 숫자가 맨 앞과 맨 뒤에 무슨 숫자 오냐에 따라서 경우가 달라져요.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다 수영도 그리셔야 돼요. 막대기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맨 앞이 뭐 1이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2, 3, 1에 2가지 뭔가 2 곱하기 몇 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수영도 그리면 맨 앞과 맨 뒤가 1인 거는 몇 가지밖에 안 나와요?
이거 아마 수용도 그려보면 12가지 나오지 않았어? 6가지밖에 안 나와요. 6가지. 그래서 이게 결국에 따지면 얘가 6가지고 똑같이 6가지에서 아마 6 곱하기 3에서 답은 18가지다 라고 나오는 거죠. 물론 한 세트만 수영도 그려봐도 되죠. 어차피 밑에 건 같은 조건으로 갈 거니까 한 세트만 수영도 그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선생님 이런 경우는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할 때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그러면 제가 문제를 읽고 공식을 쓸지 수용도를 그릴지는 제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하면 사실 그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대부분 수용도를 그리는 문제들이 있죠. 수용도를 그리는 문제는 대부분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알고 있던 P, C 이런 것들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조건이 많아지면 일단은 수용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어떤 수가 그 다음 수에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도 또 그 수가 또 다른 영향을 끼쳐. 이렇게 영향도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게 곧 조건이 많아질 때랑 똑같은 거니까 내가 어떤 숫자를 2를 올렸어. 2가지로. 근데 이 다음 건 요 앞에 거에 따라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 그러면 수용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30번이요? 30번이 왜 어려웠어? 경우 하나가 안 보여. 경우 하나가 안 보여? 그럼 나랑 한번 같이 한번 봐보자. 나 안 보여. 자, 가볼게. 30번 다 써보자, 우리. 자, 첫 번째 A에서 C 바로 갈 수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A에서 B 갔다 C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 B, C 됐고 A, E, C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갈게. 4번. 그 다음에 또 어떻게 갈 수 있어? A, D, C. 그렇지. 그 다음 조금 뺑 돌아서 한번 가볼까요? 뺑 돌아서. 그치. A, E, D, C. 근데 이건 또 거꾸로 가도 상관없잖아. A, D, E, C 가도 되잖아. 저걸 못 찾아. 이거를? 네. 요렇게 나오겠네. 자, 다음 또 몇 번이야? 32번. 32번 한번 해달래요. 요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A에서 C로 직방으로 가면 안 돼요? 저기 썼는데. 1번에 자, 저렇게 했는데? 자, 32번 한번 가볼게. 32번 보면 요거 화살표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일방통행이라는 거죠. 사실상 다른 선들은 왔다 갔다가 가능한데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것은 무조건 일방통행만 된다. 그럼 요것도 제발 부탁인데 잘 읽어보시고 먼저 경우에서 쓰면 되겠죠. 넘어가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다음 또 45번. 자, 45번 가볼게. 자, 45번 보면 A에서 P, Q 가면 큰일 난대요. 그럼 이건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일일이 그려보든가 화살표를. 그 대신 P랑 Q가 들어가게끔 거기는 화살표를 피해 가던가 아니면 선생님 저는 강제로요. 그 공사장을 통과시켜 버릴게요. 그럼 전체에서 빼도 되잖아요. 전 그것도 추천해요. 45번 가볼게. 그럼 일단은 내가 저번 시간에 N반 애들이라면 길 찾기 좀 남들보다 빨리 찾는 방법 알려줬지. 지금 오른쪽으로는 몇 번 움직여요? 5번. 위로는요? 그럼 9팩을 5팩, 4팩으로 나눠줄 거야. 그럼 이게 뭐냐면 이건 전체야. PQ가 공사가 아니라 아주 이쁜 직사각형 모양의 길이겠지. 그럼 얘가 9, 8, 7, 6이고 4, 3, 2, 1이니까 없어지고 해서 얘는 14 곱하기 9가 나오겠네. 9, 4, 36, 126까지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있잖아. 강제로 그냥 공사장을 가게 만들어. 그래서 1번. A에서 너 P 들렸다가 B 가. 2번. 너 A에서 Q 갔다가 B 가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게 3번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이 3번이 뭐냐면 혹시 공사장을 둘 다 들려서 갈 수 있는지를 봐야 돼. 근데 잘 봐. 여기서 문제가 얘들아 최단 거리거든. 최단 거리는 무슨 뜻이야? 절대 돌아가면 안 돼. 이미 그 지역을 떠났으면 돌아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면 안 되거든. 그럼 물어볼게. A에서 P 갔다가 Q 갔다 B 가는 게 최단 거리야? 안 되지. A에서 Q 갔다가 P 갔다가 B 가는 게 최단 거리야? 아니야. 그 말 뜻은 PQ는 절대 동시에 못 지나간다라는 거지. 그 말 뜻은 요 안에 설마 얘가 A에서 P 갔다 요 중간에 Q 들려갔다가 B 가거나 A에서 Q 갔다가 P 들렸다 B 가는 경우는 발생할 수 없으니까 얘는 따로따로 딱 요 두 가지만 따져주면 돼. 자, 이것도 공식 쓰자. A에서 P 가는 거
오른쪽 3칸, 위쪽 3칸이니까 6팩을 3팩, 3팩으로 나눠줄 거야. P에서 B 가는 거 3팩을 2팩, 1팩으로 나눠주는 거야. 다시 A에서 Q 가는 거는 4개, 1개, 5팩을 4팩, 1팩. 그리고 Q에서 B 가는 거는 4팩을 3팩, 1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5, 4, 20이고 곱하기 3이어서 60이고 얘는 5 곱하기 4니까 얘는 20이 돼서 이거 또는 이거는 80까지다 라는 거지. 근데 우린 답을 80까지가 아니라 공사장 가지 마 라고 했는데 강제로 공사장을 들리게 했으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건 결국 126에서 80을 빼주면 되겠다. 답은 46까지인지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다음 또 57번이요. 자, 5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두 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이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합 9되는 거 찾으세요. 네, 찾아왔는데 1, 8, 2, 7 이렇게요. 그렇게 했는데 6까지 나왔거든요. 90 구형 아니죠? 내가 말했지? 사용하는 숫자가 자연수인지 전체가 자연수인지 판단하라 그랬어. 다음 또 없으면 저거 하게요. 바로 순열 진도 나갈게요. 자, 순열 진도 나갑시다. 아 잠시만요. 왜? 저 있어요. 4번을 쉬운 걸 찾는 게 잘 안 되는. 어떤 거야? 54번 쉬운 거 찾. 54번? 저 10번 이거 문제. 잠깐만, 10번 좀 문제 있나 봐요. 10번 한번 가볼게. 문제 이거 어떻게 바꿔요? 3만 원, 3만 원. 3만 원으로. 아, 10만 원, 3만 원. 내가 카톡에 올렸어요. 다음 또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54. 54번? 아니 그 수용도를 그리는. 그 내가 너만 그려주면 되지. 자, 없죠? 순열 들어가 볼게요. 안돼 빨리. 오늘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타임어택 할 거라서. 타임어택 어려워요? 타임어택은 그 부등식조, 2차 부등식이랑 저기 뭐지? 저거 뭐야? 저거 경우의 수만 넣었어요. 가보도록 할게요. 순열. 자, 가봅시다. 자, 책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요 순서대로 가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인 순열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아마 작심삼일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무슨 뜻인지 대충 알 텐데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물어봤듯이 몇 명 안 되니까 꼼꼼하게 나갈게요. 순열은 순서대로 배열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순서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나열할 텐데 이제부터 순서까지 부여해서 나누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시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10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 중에서 제가 4명을 뽑을 거예요. 근데 4명을 그냥 내 앞에 나와, 4명 와서 서라고 하면 얘네들은 그냥 옹기종기 모여있단 말이야. 동그랗게. 근데 내가 거기다 대고 자, 앞에서부터 쓰면 선물을 많이 줄 거야 라고 하면 서로 어때요? 내가 앞에 설래? 피 튀기게 싸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피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서로 앞에 쓸래? 내가 뒤에 쓸 거야? 서로 피 튀기게 싸울 때는 바로 피를 쓰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바로 피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뭔가 되게 순서가 되게 중요해. 그럼 다 피 쓰시면 돼요. 그 대신 이제 공식은 NPR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NPR 할 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얘를 이제 한글로 정의대로 가르치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문장이 나오죠. 뽑아. 그래서 요 뒤에 일렬로 배열한다 라는 거지. 왜 제가 이렇게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설명하냐면 다음 시간에 조합 배울 때는 여기서 마침표가 찍힌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뽑기만 하면 조합, 뽑고 나서 배열까지 하면 순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게 전제 조건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크기가 똑같은 공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뽑으래. 그럼 선생님 저는 그거 10피사라고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물어볼게.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 4개는 순서가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내가 4개를 뽑는 건 순서가 아무 의미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 P를 쓰려면 서로 다른이라는 게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니까 너네가 문제를 읽고 P를 쓰려고 봤더니 뭔가 같은 모양에서 뽑아. 그럼 P 안 써도 돼. 그냥 얘는 한 가지야.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10명 중 4명을 뽑아서 일렬로 배열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10명 중 4명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야겠다. 10피사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냥 10개의 공이야. 근데 그 공은 모두 다 모양과 크기와 색깔이 다 같대요.
그러면 얘는 10개 중에서 4개 뽑는 건 일렬로 배열하더라도 경우의 수는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 중에서 4개 뽑아서 그냥 두면 알아서 일렬로 쓸 거니까. 따라서 내가 서로 다른 몇 개에서 뽑는 건지 아니면 같은 것에서 뽑는 건지를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공식을 다시 이쪽으로 갖고 와서 NPR 공식부터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NPR은요, 공식 자체가 n부터 시작해서 1씩 빠지면서 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디까지 곱할 거냐라고 하면 이게 R개가 될 때까지 곱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단순히 R개라고 하면 좀 힘들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 n에서 R을 빼고 뭘 더해줘? 1을 더한 n 더하기 R 마이너스 1까지 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p3을 구해줘 라고 하면 5부터 시작해서 1씩 빼서 이놈이 3개 될 때까지 곱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말라고. 여기가 3이니까 3까지 곱한 거야 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5부터 시작해서 3개, 요게 바로 얘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럼 어떤가요? 아이고 거꾸로 썼네. 선생님 그럼 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졌습니까? 라고 하면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 1, 2, 3, 4, 5 갖다가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는 몇 개가 올 수 있죠? 5개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온 수는 사용한 숫자를 못 사용한다고 하면 그 5개에서 얘가 사용한 1개를 빼서 몇 개? 4개. 그리고 얘는 앞에 2개 썼으니까 3개. 그리고 난 동시에 만들 거니까 곱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계속 빠지는 이유가 앞에 사용한 것들을 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면 2학년, 3학년이지 여러분들은. 3학년 때 가면 이 앞에 무슨 단어가 붙죠? 바로 중복순열이 붙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썼던 걸 또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린 그때는 이제 파이를 이용해서 나타내고 다음 시간에 배우는 조합 앞에도 중복조합이 붙는데 그때는 H를 사용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1학년 과정에서는 P랑 C밖에 안 쓸 거니까 일단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순열의 한번 성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자 이거야. 순열의 성질. 자, 첫 번째 NPN은 뭐냐라는 거지. NPN을 한글로 한번 바꿔봐.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N명을 다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럼 결국엔 남김없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일렬로 서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럴 때 우리는 만약 공식으로 쓰자면 이렇게 가겠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1까지 곱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그냥 표현 방법상 1부터 시작해서 n까지 곱하는 걸 단순하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느낌표 마크를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그러면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습니까? 그냥 npn 얘네들이 같을 때입니까? 그게 아니라 n 팩토리얼은 언제 쓸 수 있냐? 남김이 없어야 돼요. 남김없이 나열할 때. 만약에 여기서 5명 뽑아놓고 그 중에 4명만 나열할 거래. 그럼 팩토리얼 못 써요. 하지만 내가 여기서 4명을 뽑았지만 그 4명을 다 온전하게 나열할 때는 팩토리얼을 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성질 NP0은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NP0은 뭐야? 서로 다른 N명 중에서 아무도 나오지 말고 내 앞에 일렬로 서라고는 거야. 그럼 정말 내 앞에 아무도 안 나왔죠. 그것도 약속을 지킨 거니까 얘도 한 가지로 봐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NP1은 뭐냐라는 거야. N명 중에서 한 명씩만 뽑아서 일렬로 세울 거야. 그럼 휘찬이 올 수 있고, 지민이 올 수 있고, 수연이 올 수 있고, 여기에 그럼 5명이 있으면 5가지가 나올 거니까 결국엔 NP1은 요 숫자 그대로 N이라고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순열 성질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 설명이 지금 유형 1번에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유형 2번도 했으니까 그냥 일단은 개념상으로는 넘어갈게요. 유형 3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3번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이 P가 가장 많이 쓰이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자연수 만들기예요. 자연수 만들기.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나 지금 내 앞에 숫자 0부터 시작해서 뭐 9까지 있어. 나 이거 갖다가 뭐 1번 3자리 만들 거야. 2번 얘 짝수 되는 거 만들 거야. 짝수이면서 3자리수 만들고 싶어. 반대로 홀수이면서 3자리 만들고 싶어. 세 번째 나 4자리 만들 건데 홀수 번째는 홀수, 짝수 번째는 짝수만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 번째 뭐 예를 들면 또 뭐 있지? 배수 문제도 있죠. 배수.
예를 들면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실질적으로 학교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배수는 뭐의 배수일까요? 6의 배수입니다. 6의 배수 정말 많이 내요. 6의 배수. 그리고 간혹 가다가 4의 배수도 굉장히 많이 내요. 근데 애들이 4의 배수는 그래도 잘 따져요. 근데 6의 배수 따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혜야, 우리 한번 배수 한번 규칙 좀 한번 읊어볼까, 지혜가? 자, 지혜, 우리 1번. 2의 배수 특징은 뭐죠? 2의 배수요. 끝자리가 0을 포함한 짝수가 나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2의 배수 나왔고. 2번, 3의 배수 특징이 뭐예요? 그치, 모든 걸 다 더했더니 그게 3의 배수면 돼요. 그럼 4의 배수는 뭘까요? 그쵸, 4의 배수는 1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한 방에 말했을 때 얘가 4의 배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얘만 써줄게. 4의 배는 아무리 숫자가 그지 같아도 맨 끝이 16, 요 자체가 4의 배수면 이 전체도 4의 배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5의 배수는 쉽죠. 5의 배수 특징은 뭡니까? 끝자리가 0이거나 5로 끝나면 되고,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드디어 6의 배수가 뭐죠? 그치, 바로 얘는 2의 배수와 3의 배수의 교집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끝자리가 0, 2, 4, 6, 8 짝수이면서 다 더했더니 3의 배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지죠. 근데 그러면 좀 질문이 있습니다. 6의 배수를 구하라고 하면 3의 배수부터 맞출까요? 2의 배수부터 맞출까요?로 되게 많이 질문하는데 당연히 2의 배수가 먼저입니다. 먼저 끝자리가 0일 때, 끝자리가 2일 때, 끝자리가 4일 때 먼저 끝자리부터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걸 다 더해서 만약에 3이 된다면, 요거 다 더해서 6이 된다면, 요거 다 더해서 9가 된다면 이라고 가정하고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는 6의 배수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게 지금 유형 3번이다 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서요. 일단 유형부터 쭉 설명해 줄게요. 자, 유형 4번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유형 4번은 바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죠. 이웃과 이웃하지 않는다. 자, 일단 이웃한다. 네가 작심삼일 특강했던 거랑 똑같이 해줄게. 이웃한다랑 이웃하지 않는다는, 사실 이웃한다는 땡큐야. 왜냐면 얘는 그냥 몸을 묶어버리면 돼. 묶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5명이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B랑 C는 커플이야. 그래서 쟤네들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대. 그러면 그냥 얘를 묶어버려. 그냥 한 몸처럼. 그럼 내 눈에는 5명이 아니라 4명처럼 보이고 일렬로 세우면 돼. 그럼 아까 말했죠. 남김없이 세울 때 뭘 쓸 수 있다? 팩토리얼. 그럼 이제 하나, 둘, 셋, 4명을 일렬로 세우니까 몇 팩? 4팩이란 말이야. 근데 B랑 C는 너가 앞에서 내가 뒤에 설게. 아니야, 내가 앞에 설게, 너가 뒤에서. 이런 것처럼 BC는 CB도 되고 BC도 되니까 너네 둘도 자리 바꿔야지. 그래서 2팩 하시면 된다라는 거지. 자, 그럼 하나만 더 예시 들어줄게. 너무 2명에만 치중이 돼 있으니까 대부분 문제들이. 우리 만에 사람이 더 있었어. 근데 여기서 이 3명은 서로 같은 학교에서 왔나 봐. 그래서 이 3명은 꼭 묶였으면 좋겠대.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답은 하나, 둘, 셋, 4명을 사용하는 거니까 4팩에다가 B, C, D 너네끼리도 자리 바꿔야지. 그래서 3팩해서 답을 찾아도 돼. 근데 간혹 가다가 이게 3명 이상일 때 꼭 무슨 조건을 걸어주는 문제가 있냐면 근데 무조건 C는 B와 D 사이에 있어야 돼 라고 말할 때가 있어. 그럼 묶더라도 정말 이 모양 상태로 묶어서 하나, 둘, 셋, 4명을 먼저 일렬로 세우고, 아까는 여기 3팩은 뭐야? 너네 셋, 니네 마음대로 서. 이거라면 두 번째 문제 유형은 가운데 C를 두고 서야 돼 라고 하면 B, D 아니면 D, B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경우의 수가 2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웃한다 그러면 일단 묶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애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선생님, 그럼 저 알아요. 경우의 수에서도 연습했는데요.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뺄게요 라고 제일 많이들 해요. 근데 난 굉장히 잘한 건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지? 그치, 여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모든 문제가 여사건이 통하는 건 아닙니다. 이 이웃하지 않는다는요,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뺀 게 답일 때도 있고 답이 아닐 때도 있는데, 답일 때와 답이 아닐 때의 차이점은 뭐냐? 답일 때는 이 이웃한다 명수가 몇 명? 2명.
이게 통하지 않을 때는 몇 명 이상? 3명 이상이에요. 그럼 지금 머리가 아파지죠. 아, 선생님, 제가 이웃한다 문제가 나오면 묶는 것까진 이해를 잘했는데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그게 또 2명이냐, 3명이냐, 4명이냐 이걸 다 또 고민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도 이렇게는 안 가르쳐요.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우리 색칠하기도 54333 법칙 내가 쓰지 말라 그랬어. 무조건 어디랑 어디 같을 때, 다를 때라고 하듯이 얘도 무조건 써먹어야 되는 공식이 무조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선생님은 이걸 어떻게 뭐 지칭할 건 없고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그놈들을 먼저 내보내세요. 바깥으로. 그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 볼게. 우리 ABCD가 있었어. 이렇게. 근데 BCD가 싸웠나 봐. 얘네가 다 싸웠어. 그래서 쟤네들은 절대 이웃하지 말래.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그 대신 쉬운 거부터 먼저 가자. 2명일 때. 그리고 여사건도 보여줘야 되니까 여사건도 보여줄게. 잘 봐. 얘네 둘이 싸웠대. 그래서 이웃하면 안 된대. 그럼 우리 한번 여사건으로 풀어볼까? 전체는 몇 팩이야? 6팩이지. 그치? 6명 일렬로 나열했어. 근데 B씨가 싸웠는데 내가 강제로 묶어버린 거야. 그럼 몇 명? 5명. 그리고 B씨끼리 자리 바꾸는 2팩 빼주면 돼. 그럼 결국 720에서 240 빼주면 되겠네. 그럼 뭐나? 480 나와. 요게 정답이거든요. 이게 여사건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3명일 때부터 문제가 생겨. 선생님 그럼 저는 이거 쉬운데요? 6명이잖아요. 그럼 6팩에서요. 하나, 둘, 셋, 4명. 4팩이랑요. B, C, D 서로 자리 바꾸는 요거 뺄게요. 이렇게 풀면 왜 안 돼요? 라는 건데 여기서 B, C, D가 싸웠잖아. 얘들아 B, C, D가 싸우면 B, C, D는 어느 누구랑도 이웃하면 안 되는데 너네가 찾은 여기 답 있죠? 요 답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런 게 포함되어 있어요. A, B, C, E, D, F. 무슨 뜻이냐? B, C, D가 싸웠으니까 진짜로 D는 혼자 앉았어요. 근데 B, C가 붙어 있어요. 이건 안 된다 이거. 근데 이게 여기서는 삭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류라는 거야. 참 신기하게. 그래서 이게 3명 이상일 때랑 2명일 때를 원래 나누는 건데 머리 아프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로 통일하자. 어떻게? 무조건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먼저 그 새끼들 내보내세요. 야 BCD 너네 나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얘네들을 먼저 바깥으로 내보내. 그 다음에 어떻게? A, E, F 너네부터 먼저 일렬로 서. 그럼 몇 팩이야? 그래서 진짜 섰어. A, E, F가 마음대로.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문 열어주고 야 B, C, D 일로 와. 저기 E, A, F 앉았지? 너네 저 E, A, F 사이에 가서 앉아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결국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공간에 3명이 가서 일렬로 앉으면 돼. 그럼 여러분 여기 앉을 때는 의자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의자는. 그러면 서로 다른 의자 몇 개 중에서 4개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3명을 골라서 앉히면 되니까 4P3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6 곱하기 24에서 답은 144가 되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는 2명일 때도 똑같아. 2명일 때도 해볼까? BC 너네 바깥으로 나가. 하나, 둘, 셋, 4명 일렬로 서. 4팩. 그래서 진짜 섰어. A, D, E, F 순으로 썼다고 쳐볼게. 그 다음에 어떻게? BC 일로 와. 하나, 둘, 셋, 넷, 5. 5개의 공간 중에서 2개 골라서 들어가 라고 시키겠지. 그러면 24 곱하기 20이니까 어때요? 480까지 똑같이 나오죠. 답이. 그래서 얘는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10명이든 다 상관없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항상 이런 난이도 하 문제들은요. 의자랑 사람 수가 항상 개수가 동일합니다. 이게 의자 개수랑 사람 수가 똑같으면 땡큐예요. 왜? 진짜 사람이 의자 들고 나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의자 개수에 비해 사람 수가 적을 때가 있어요. 의자는 10개가 있는데 사람은 8명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중에서 뭐 남자, 여자가 또 있어. 근데 또 여자끼리는 이웃하지 말래. 그럼 이제 멘붕이 와. 왜? 의자는 10개인데 사람은 8명이야. 근데 여자가 그 중에서 3명이야. 남자가 5명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자끼리 이웃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우리 여자들은 일단 뭐 했어? 의자 들고 나갔어, 바깥으로. 미안, 난 나갈게. 먼저 남자들 알아서 앉아라는 거야. 그럼 먼저 의자, 여자 3명이 갖고 나갔으니까 의자는 몇 개가 있어? 7개가 있단 말이야. 그 의자 7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말은 7개지만 사실상 5명은 자기 거 지금 들고 있는 거야.
자기 거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럼 이게 남자고 나머지 두 개가 지금 주인 없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 이 두 개를 그럼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는 거지. 그때 내가 작심삼일 특강에서 뭐라 그랬어? 귀신을 부르라 그랬어. 남자 귀신을. 그래서 가상의 남자 귀신을 옆에 2명 세워서 들고 있게 하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하냐? 야, 너네부터 일단 서. 라고 시키는 거야. 그럼 사실상 이 7개를 다, 사람이 다 다르잖아. 귀신도 달라. 그러니까 얘네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사이에 누굴 앉히면 된다? 여자를 앉히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다만 선생님 그렇게 되면 비느자만 있는 데 있잖아요. 그치? 거긴 비느자 귀신 남자가 앉아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아셨죠?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4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유형 5번이 이웃하지 않는 겁니다. 좀 이따 한번 풀어볼게요. 의자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유형 6번이 이웃한다와 이웃하지 않는다의 콜라보레이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 7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7번. 집중하셔야 돼. 졸면 안 돼요. 졸면 죽어요. 누구한테? 몰라요. 자, 가볼게요. 교대로입니다. 교대로. 왜냐면 이게 사실은 경순조가 개념은 라이트예요. 솔직히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문제를 보면 너무 2학년, 3학년 과정 문제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개념이 좀 잘 잡혀 있어야 돼. 자, 교대로 선다.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작심삼일 특강 들은 애 손 들어봐. 예솔아, 내가 교대로 선다 그러면 내가 뭐 봐야 된다 그랬지? 자, 교대로 선다면 내가 뭐 보라 그랬어? 아우, 진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문제가 남자와 여자 교대로 선다라면 뭐부터 먼저 봐야 된다? 남자 인원수와 여자 인원수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봐야 돼.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남자 5명, 여자 5명을 교대로 세우는 것과 남자 4명, 여자 5명을 교대로 세우는 건 경우의 수가 달라져요. 왜 그러냐? 남자랑 여자가 인원수가 똑같으면 일단 남녀 이렇게 해서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반대로 여남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앞에서 우두머리가 남자냐 여자냐의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오는 거지. 근데 남자넷과 여자 5은 여남 요거밖에 안 돼요. 남녀가 되는 순간 무조건 여자끼리 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인원수가 같을 때와 다를 때가 교대로일 땐 달라지는구나. 근데 그러면 이렇게 서면 어떻게 따져야 돼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교대로 선다라고 했지만 무조건 남녀 어떻게 보면 여긴 남자 자리, 여긴 여자 자리, 남자 자리, 여자 자리, 이미 의자에 남자가 앉을 수 있도록 남자, 여자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럼 무조건 남자들은 여자라고 써 있는 데 가서 앉으면 돼? 안 돼? 안 돼. 지멋대로 앉으면 안 되고 남자가 적혀 있는 의자 앞에 가서 서야 되니까 그냥 일렬로 나열만 하면 돼. 그래서 5팩. 여자도 여자가 적혀 있는 의자 앞에 가서 일렬로 쓸 거니까 5팩. 근데 나는 우두머리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으니까 2가지다라는 거지. 하지만 얘는 무조건 여남이니까 여자 일렬로 세우는 것 5팩. 그 사이사이에 남자 4팩. 그로 끝나는 거지. 왜? 우두머리가 바뀔 일은 없으니까. 그래서 교대로 설 때는 혹시 인원수가 같은지 다른지부터 봐야 된다. 자음 모음도 많이 나오잖아. 어떤 알파벳을 나열할 건데 자음 모음을 교대로 쓸 거래. 그럼 자음과 모음의 개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서요. 유형 8번은 제가 설명할 일이 없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게 유형명 읽으면 자리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경우인데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인지는 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1, 2, 3, 4, 5를 나열할 건데 홀수는 홀수 번째에 앉혀. 짝수는 짝수 번째에 앉혀. 예를 들면 홀수는 홀수 번째에 뭐다. 짝수는 짝수 번째에 뭐다. 또 첫 번째는 남자가 뭐다. 맨 끝에는 여자가 뭐다. 이런 것처럼 자리에 대한 조건을 줄 때가 있어. 근데 이거는 1000명이 있으면 1000개의 문제를 만들 수 있고 10,000명이 있으면 10,000개의 조건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건이 주어진 경우의 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문제를 잘 읽고 조건부터 먼저 판단하시면 돼요. 남자 앉히지 말래. 그럼 먼저 여자 강제로 앉히세요. 홀수에 홀수 번째 모도인데 그럼 짝수부터 먼저 앉히세요. 그래서 조건이 걸려있는 순열 같은 경우는 그 조건에 맞는 것부터 먼저 나열하고 나머지들을 나열해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9번 한번 봐봐. 29번 보면 그 영어
자음 모음 모르면 저 방법 없어요.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나 교수 쪽으로 제가 토스할 수밖에 없어요. 자, 가볼게. 29번 같은 건 문제 보면 A, B, C, D, E, F야. 그럼 이렇게 나오면 자음과 모음, 양쪽 끝에 자음이 와야 된다. 이 조건이 걸렸어. 그럼 먼저 자음, 모음부터 찾아야겠지. 그럼 모음부터 찾으면 아, 에, 이, 오, 우 얘밖에 없네. 근데 양쪽 끝에 자음 온다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또 여기서 선택의 기호를 써야 돼. 뭐? 선생님, 그러면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라고 했으니까 자음부터 먼저 앉힐까요? 아니면 전체에서 양쪽 끝에 모음이 앉은 걸 뺄까요? 이거를 정사건으로 찾을까요? 여사건으로 찾을까요?를 제일 많이 물어봐. 근데 이거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사실 어느 정도 감각이 익혀지긴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일단 여사건을 쓰는 이유를 알면 돼. 여사건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정사건을 따지는 게 너무 많아서예요. 얘를 찾으면 경우의 수가 4가지 나오지만 여사건은 꼴랑 2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써먹는 거거든. 그럼 얘도 똑같죠. 잘 봐. 양쪽 끝에 자음이 오라 그랬어. 근데 자음이 몇 개야? 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얘는 수학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음이 4개죠. 자음이 4개죠. 모음이 2개란 말이야. 그럼 선택기로 써야 돼. 야, 자음이 더 많으니까 자음을 먼저 앉힐까? 아니면 모음이 왔을 때 앉힐까? 모음은 꼴랑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난 여사건을 더 좋아해. 지금 여기서는. 그럼 첫 번째,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 6팩이 될 거고. 양쪽 끝에 모음 앉혀. A, 2를 앞, 뒤에 앉히는 거 2팩. 가운데 4개 앉힌다? 4팩. 빼주면 정답이죠. 그래서 바로 720에서 48 빼면 되겠네. 그럼 끝자리가 2가 나오면 되네. 끝자리 2 나온 거 2번밖에 없겠네. 2번이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700. 그럼 저거 다 4번이에요. 잠깐만, 뭐 잘못했죠? 나 교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쪽 끝에 모음 온 거 한 거 아니야? 모음? 2팩. 둘 다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양쪽, 그때요.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요. 그럼 양쪽 끝에, 자음 하나 안 되죠. 얘는 여사건이 더 귀찮다. 그럼 얘는 반대로 푸는 게 훨씬 빠르다. 정사건. 그러네. 자, 가볼게요. 역시 국어를 잘해야 돼요. 저는 국어, 그쵸. 저는 국어를 잘 못해요. 여기 보면 양 끝에 자음이 온대요. 이해 가요? 양 끝에 자음. 그러면 4패. 근데 우리는 양 끝에 모음만 온 걸 빼버리면 자음, 모음, 자음까지 속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되잖아요. 같이 가자. 자, 가볼게.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유형 9번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애들이 진짜 이건 국어 실력 때문에 틀려요. 유형 9번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학생 10명이 있었어. 10명도 조금 많다. 특정 조건이 있는 거거든. 특정 조건. 이 특정 조건이라는 게 뭐냐면 A, B, C, D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내가 2명을 선출해서 국가대표를 만들 거야. 근데 내가 사실 내 자식이 C였어. 그래서 나는 C를 꼭 뽑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특정 조건이야. 그럼 결국에 이 C는 특혜를 받은 거거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애들이 뭘 오해하냐면 이렇게 내면 땡큐야. 내 자식이 C일 때 C는 반드시 뽑힌다면 이라고 하면 벌써 C를 뽑은 거니까 사실상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한 명.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1명 뽑으면 끝나거든. 근데 이렇게 문제를 안 내고 만약 이렇게 줬다고 쳐볼게. A, B, C, D, E, F까지 해갖고 총 10명이 있었는데 여기서 특정 3명을 뽑아야 된대. 특정 3명을 포함한 5명을 뽑는 경우의 수 아니면 5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달래.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애들이 제일 많이 할 실수 10명 중에서 일단 3명 뽑아야겠네요. 그러니까 조합을 배우면 오히려 머리가 이상해져. 더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선 10시3을 해버려요. 이건 아직은 안 배웠지만.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10명 중에서 먼저 3명을 뽑아버리는 거야. 특정 3명을. 근데 내가 물어볼게. 10명 중에서 내가 3명을 이런 공식을 통해서 뽑아버리면 여기서 말하는 얘들아 특정의 뜻이 뭐예요? 이미 정해진 애예요. 너는 무조건 뽑힐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가 휘찬이한테 야 저기 지혜 태연이 저기 너 이름 뭐야? 재원이 아니 갑자기 생각났어. 잠깐만. 자, 내가 휘찬이한테 그러는 거야. 야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3명 꼭 뽑아.
근데 제 3명 포함해서 5명 뽑아야 된다 라고 했더니 갑자기 휘찬이가 들어가더니 난 몰라. 여기서 3명 뽑을 거야. 너.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럼 이건 우리 조건에 위배된 거잖아. 그래서 뭐냐? 여기서 말하는 특정 3명은 일단 뽑혔어, 벌써. 그러니까 꼭 굳이 여기서 10명을 뽑는 게 아니라 벌써 7명인 상태에서 나는 추가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제가 많이 해서 여기서 2명 더 뽑은대요. 그럼 7명 중에서 2명 뽑고 이제 내 앞에 진짜로 A, B, C는 특정인이었고 무작위로 E, F가 뽑힌 거지. 그래놓고 일렬로 나열하라면 곱하기 5팩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특정 3명은 누군지를 고르면 그거는 이미 처음에 10명 중에서 특정 3명이 아니지. 그냥 10명 중에서 3명이 돼버린 거지. 여기서 특정 3명은 벌써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는 이미 뽑힌 거니까 다른 애들한테 뭐 영향 없어. 너는 이미 뽑혔으니까 저리 나가. 없어져. 그럼 나머지 7명에서 2명만 뽑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3번도 봐봐. 아 여기는 없고 예를 들어서 특정 2명 없네? 이 문제는 없어. 나중에 하면 돼. 자, 유형 10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10번을 틀리면 이건 진짜 나교수 가야 돼. 아, 근데 유형 10번 틀리면 제 예상으로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집에 영어 사전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내가 저번에 작심삼일 때도 물어봤어. 혹시 집에 영어 사전이 있다, 손. 아, 이런 맙소사. 이 안타까운 현실. 얘들아, 오늘 저 서점 가서 국어 사전이랑 영어 사전을 꼭 사세요. 진짜로. 선생님이 그게 왜 그러냐면 영어 단어 못 외우는 친구들 있죠. 자기가 막 밤새서 외워도 다음 날이면 정말 하얀 백지가 되어 있다. 그런 애들 있잖아. 되도록이면 영어 사전 사서 모르면 네이버에 치지 말고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면 그거 따라가다 보면 알파벳도 외워지고 뜻도 외워져요. 그리고 영어 사전을 보면 영어 사전이 얼마나 친절한지 아세요? 단어 있죠? 이 밑에 명사인지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런 표현도 다 되어 있고요. 여기 동의어 네모 쳐져 있어요. 대부분 동의어, 반의어, 그리고 여기 심지어 예시 이런 것까지 다 써 있어요. 한 단어에.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자기가 영단어가 너무 안 외워져. 왜냐면 내가 영단어 예찬론자잖아. 선생님은 영어를 말했잖아. 수십 번 말했잖아. 선생님은 너네들보다 문법 못한다고. 근데 단어는 자신 있다 했잖아. 단어는 내가 왜냐 3년 동안 몇 개 외웠다? 내가 고1, 2, 3 통틀어서 88만 개 외웠어요. 88만 개 영단어를. 왜냐면 그때 당시에 천재교육에서 나온 88만 보케볼러리라는 영어 단어 책이 있었어. 88만 개가 수록돼 있어요. 그럼 물론 쉬운 것도 있어요. 다 북, 카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88만 개면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미국인들도 88만 개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쓰는 것만 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88만 보케볼러리 외워서 선생님은 그나마 영어를 좀 수능을 잘 본 케이스야. 그리고 이거 갖다가 이제 토익이랑 선생님은 토스를 준비했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사전을 있으면 요거 안 틀려요. 요게 왜냐면 사전식 배열이에요. 사전식 배열. 여기 앞에 사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전처럼 배열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사전식 배열은 애들이 문제용이 크게 2가지로 나눠져요. 숫자이거나 영어이거나. 가나다라는 안 나옵니다. 가나다라는 왜냐면 그 영어 그 단어 자체가 뜻이 꼭 정해져 있잖아요. 버스, 뻐기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뻐기라는 건 무조건 없잖아요. 그쵸? 근데 영어는 그냥 아무 단어에도 다 있어요. 뭐 ABC라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치? 그리고 뭐 E, F, G, H 없을 것 같지만 영단어 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숫자는 애들이 웬만하면 안 틀리는데 숫자는 뭐만 조심하면 되냐? 0을 포함한 채로 나열할 건지 0이 없는 채로 나열할 건지가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0, 1, 2, 3, 4 갖다가 내가 만들 건데 5자리 수를 만들 건데 4만 아니지 이렇게 내면 안 돼. 이거 쉽게 얘를 그냥 47번째 수가 뭐게?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5자리 자연수래. 이거 조심해야 돼. 국어 잘해야 돼. 잘 봐. 5자리 수인지 5개의 숫자 갖다 만든 자연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자, 내가 지금 문제 2개 냈어. 첫 번째, 5자리 자연수야. 그럼 무조건 0, 1, 2, 3, 4는 돼야 안 돼? 안 돼. 그건 4자리 수거든. 근데 내가 2번째 문제, 5개의 숫자 갖다 만든 자연수야. 그럼 물어볼게. 걔 몇부터 시작해야 돼? 5개의 숫자 갖다 만든 숫자 중 47번째 만드시오.
그럼 몇부터 시작해야 돼? 0부터 시작해야 돼. 한 자리라면, 두 자리라면, 세 자리라면. 지금 이해 가요? 지혜야? 저 새끼 이해 안 갔어. 잘 봐, 지혜야. 지혜롭게 한번 해봅시다잉. 자, 지혜야. 내가 문제 유형을 지금 2개 냈어. 새끼야. 첫 번째 이해했어. 아, 첫 번째 이해했어. 자, 그럼 갈게. 예를 들어서 그럼 0을, 잠깐 0 지울게, 그럼. 1, 2, 3, 4야. 5. 이거 갖다 1번 문제는, 5자리 자연수를 만들었을 때, 35번째 수가 뭐게? 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1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5자리 수가 나와야 돼. 그치? 이렇게 해서 막 나열해갖고 진짜 35번째 수를 찾으면 돼. 그래서 1이면은 벌써 뒤에 4개 나열하니까 몇 팩? 4팩이니까 만으로 시작하는. 그치? 만으로 시작하는 숫자는 24개가 나와. 그럼 벌써 35번째면 여기서 가까워졌단 말이야. 그럼 땡큐지. 일단 2만으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보기에 2만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 찍어야 돼, 답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1이 왔어.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숫자 몇 팩? 그럼 벌써 오케이 30개에 도착했어. 그럼 이제 썼던 건 못 쓴다라고 하면 이 다음에 3이 올 거고 그 다음 3개를 해버리면 뭐가 돼? 넘어가. 그럼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넘어갔다가 뒤로 올래? 위에서부터 착착착 올랜데 당연히 착착착 세는 게 실수가 적어요. 무슨 뜻이냐? 2, 3, 1, 2팩. 그래서 32개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해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3개는 쓰세요. 까이껏 노가다로. 그렇게 해서 35번째에 도달하는 게 첫 번째 유형. 근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렇게 나온 거야. 1, 2, 3, 4, 5 갖다가 만들 수 있는 5 자연수의 개수 중 47번째 찾아줄래? 라는 거지. 5개의 숫자 갖다가 만든 자연수래. 그럼 애들이 오해한다니까? 5자리에 꽂혀갖고 똑같이 1부터 시작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이 5개 갖다가 만드는 자연수 중 47번째 찾아달라는 거야, 지혜야. 그럼 처음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 한 자리수 몇 개 나와? 그 다음 2자리수로 가는 거야. 그러면 5, 4, 20개. 그 다음 3자리수 가면 5, 4, 3이야. 5, 4, 3이면 벌써 몇 개가 돼버려. 그럼 이게 넘어가 버린다고, 47번째가. 아, 그러면 일단 무조건 몇 자리수는 확실하고 3자리수는 확실하고 이제부터 100단위부터 스타트 끊어보자 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국어 잘하셔야 돼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들라는 건지 5개의 숫자 갖다 만든 숫자 배열인지 그걸 꼭 판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영어는 없어요. 영어는 2개까지는 필요 없고요. 영어는 제발 부탁인데 알파벳만 잘 외워주세요. 가끔 가다가 A, B, C, D 가다가 중간에 하면서 어씨 뭐야 이거 갑자기 헷갈려 막 이러는 경우도 많고 이 영어가 이렇게 주면 땡큐예요. 근데 아시죠? 꼭 이제 막 그 단어로 줘요. 단어로 그냥 아무 영단어 하나 줘요. 그럼 그 안에서 이게 문제가 생겨요. 뭐가 앞에였지 뭐가 뒤였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아시다시피 알파벳 순서만 잘 외우자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악인 사전식 배열이 뭐냐면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거 뭐 있니? 아무거나 말해봐. 한 단어가 2번 쓰인 영단어. 애플이요. 애플, 그치. 사과. 애플은 P가 몇 번 쓰였어? 그럼 2개면 이제 걔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PP끼리 자리 바꾸는 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PP끼리 나열할 때는 근데 그럼 그 문제는 2학년 과정 아니에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1, 2, 3, 4 이거 1년로 나열한다 그러면 몇 팩? 5팩.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몇 팩? 2팩. 이게 원래는 2학년 과정이에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거든.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애플도 결국 PP가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문제 2학년 거 아닌가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1학년처럼 풀려면 결국 똑같아요. P가 맨 앞에 있고 뭐 이렇게 뒤에 있을 때, 요 앞에 1개가 들어갈 때, 2개가 들어갈 때, 이걸 또 다 나눠서 풀어야 된다. 근데 1학년 과정에서는 이거 잘 안 내니까 너무 또 스트레스 안 받아도 되고요. 가끔 가다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는 있을 수 있어. 왜냐면 이 경순조가 이게 1학년 과정이라고도 하기는 애매해. 왜? 대부분 문제 이거 아까 모의고사 학원책이 있죠. 그 화분. 그거 2학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동차 있죠. ABCD 자동차 순서 빼는 거. 그거 3학년 거예요. 그래서 이게 3학년들도 결국에는 이제 경우의 수 문제로 푸는 거다 보니까 1학년에 넣어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서요. 자, 유형 11번. 이게 마지막입니다.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요거 개념 설명 끝나면 잠깐 머리 식힐 겸 그 블랙라벨 프린트 다 불러드릴게요. 적어도.
적어도는 아마 저번에 경우의 수 파트에서도 한번 설명했어요. 적어도가 다른 말로 뭐다?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짝수여야 되지 않냐? 최소한 하나는 짝수여야 되지 않냐? 라는 거지. 그럼 대부분 적어도는 10문제 중 한 7문제 정도는 대부분 뭘 쓴다? 여사건을 쓴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적어도 들어갔다 해서 다 여사건 아닙니다. 문제를 읽고 여사건이 더 복잡할 때가 있으면 굳이 여사건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적어도란 문장이 나오면 대부분은 여사건이지만 예를 들어서 1, 2, 3, 4, 5 홀수가 3개고 짝수가 2개네? 그럼 아마 짝수의 개수를 물어봤으면 홀수를 찾아서 빼는 것보단 진짜 짝수의 개수 찾는 게 나을 거고 1부터 막 8까지야. 그러면 이번에 홀수가 더 적네? 그러면 또 홀수 반대로 푸는 경우가 또 나을 수도 있는 거고. 아셨죠? 그래서 적어도는 여사건 쓸지. 예를 들어서 43번 봐봐. 헝그리. 얘들아, 이게 모음이 몇 개야? 모음. 아이오, U랑 A. 그리고? Y. 잠깐, 내 영어에 혼란이 오고 있어. 인지부조화. 잠깐, 에, 이, 오, 우 아니에요? Y는 가끔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갈 때 언제요? 아니야, 저거 5개 맞아. 그 5개 맞긴 해요. 제 영어를 흔들지 마세요. 이런 애 때문에 나의 그 초등학교 때 배운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어요. 이러면 아셨죠? 여기서 보면 U랑 A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Y요? U랑 A, U랑 A밖에 없으니까 선생님 여기서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그러면 꼴랑 모음이 지금 2개고 자음이 무려 5개니까 이걸 여사건으로 풀지 정사건으로 풀지 여러분들 딱 봐도 선택이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내가 좀 바로 한 번만 풀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의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요거 혹시 할 수 있을래나? 46번? 이거 46번 이거 모의고사 문제거든요. 한 번만 풀어봐. 46번. 이게 의자 개수에 비해 사람 수가 진짜 적을 때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의자가 다 똑같은 모양이에요. 의자는 다 똑같죠. 자, 끝내볼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나는 너네들이 이런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잘 봐. 지금 의자 몇 개야? 근데 사람은 몇 명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냐면, 그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가 뭐였으면 좋겠대? 그럼 이거 다른 말로 바꿔봐. 결국에는 절대 2명은 뭐 해라? 붙지 말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푸는 방법이 2가지가 있죠. 첫 번째,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90%가 그렇게 풀었을 거야. 어떻게 풀었어? 전체에서. 그렇지. 이웃할 때를 뺐을 거야. 왜? 붙어있지 말라 그랬는데 붙으라면 되잖아. 그럼 전체가 몇 팩이야? 7팩 하면 혼나죠? 7P 2죠. 남김없이 안 쳐야 우리가 팩토리얼 쓸 수 있잖아. 근데 얘는 7개 중에 그냥 2개 골라서 안 치면 되잖아. 2명을. 그럼 42에서 2명 묶어. 그럼 2명 묶는 게 않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6가지고 자리 바꾸는 거. 그래서 얘는 12가지니까 빼서 30가지가 되는 게 첫 번째 풀이야. 근데 난 이 방법도 비추해. 얘들아, 아까 말했잖아.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뭐 하면 돼? 나가, 의자 들고. 의자 들고 나갔어. 2명. 빈 의자 몇 개 남았어? 5개지. 근데 여기 어차피 아무도 안 앉힐 거 아니야? 한 가지 아니야? 그럼 다시 2명 불러. 일로 와. 저기 빈 의자들 보이지? 6개의 공간 중 2개 들어가서 앉아. 끝났잖아. 이게 이웃하지 말라 그러면 피써 이렇게 해도 된다니까, 얘들아. 이게 의자 개수에 비해 사람 수가 현격히 적을 땐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이게 의자 개수가 막 10개인데 사람은 꼴랑 3명. 이럴 때는 다 이 방법을 씁니다. 이 방법 잘 안 써요. 그리고 얘도 꼴랑 솔직히 말하면 2명이니까 다행히 이 방법이 됐지. 이거 3명이었으면 어떡해. 의자가 10개인데 3명이서 이웃하지 말래. 적어도 1명씩 있으래. 그럼 머리 아파진다니까. 3명이 이웃할 때는 어떻게 하지? 2명 이웃하고 1명 떨어졌을 때 이걸 다 생각해야 되나? 그게 아니라 결국엔 빈 의자 놓고 사이사이에 앉히면 아무 문제 없이 그 빈 의자가 사람 사이에 하나씩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잠깐 이거
영상은 끊고요. 블랙라벨 다 불러드릴게요. 블랙라벨 없는 사람 빨리 손들어, 새끼들아. 오늘 하고 가야 돼, 새끼야. 아, 너는 채점 받았었잖아. 넌 아예 안 갖고 왔냐? 아따. 아니, 혹시 여러분 그 폐지 모아요?